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쏟아지던 그날, 지은은 반 친구들의 야유와 비웃음 속에 서 있었다. 야, 너 레즈비언이야? 진짜 역겹다. 라는 말들이 날카롭게 날아들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쪽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너희들의 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그 쪽지는 반 전체를 침묵으로 몰아넣었고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서울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갈등을 안고 살았다. 17살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기 시작한 그녀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학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선생님들조차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하며 상담을 권유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더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왜 태어났어? 라는 말은 지은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그날 사건 후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같은 학교 후배로 2학년생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소문을 듣고 몰래 쪽지를 건네며 위로를 전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 한마디가 지은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16살의 나이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온 아이였다. 그녀의 집안은 더 엄격했다. 아버지는 목사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설교하곤 했다. 민지는 매일 밤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지은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졌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시작했다. 학교 뒤편 공원에서 혹은 카페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위로로 시작했지만 곧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지은은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에 끌렸고 민지는 지은의 강인함에 의지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위기를 맞이했다. 지은의 친구 중 하나가 그들의 만남을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이가 후배 여자애랑 사귄대. 그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고 지은은 다시금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민지도 함께였다. 민지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이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하냐 며 민지를 때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고 강요했다. 민지는 그날 밤집을 나와 지은의 집 근처로 갔다. 지은은 그녀를 데리고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우리 같이 도망칠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 아직은 안 돼. 나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은 현실의 벽을 실감했다. 지은은 18살이 되었지만 민지는 여전히 부모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민지와 연락하며 버텼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고 치료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그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녀를 민지가 찾아왔다. 언니, 나랑 같이 살아. 내 친구 집에 빈 방 있어.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되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지은을 찾아와 내 딸을 건드리지 마. 내가 유혹한 거잖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민지가 저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아버지는 민지를 강제로 교회 캠프에 보냈고 그곳에서 개종 치료를 받게 했다. 민지는 그곳에서 매일 설교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도록 강요당했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이야.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지은은 민지를 구하려 애썼지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민지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언니,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말한 대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민지야, 너 진심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도망쳤다. 그 후로 지은은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민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회의 압력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지은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은은 카페에서 일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19살이 된 그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문제였다. 부모님은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지원해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LGBTQ 동아리를 알게 되었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용감한 애 처음 봐 라는 말들이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의 기억은 여전했다. 가끔 밤에 민지의 메시지가 떠올랐고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강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공부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언니,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기도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 하나가 그녀의 비밀을 눈치챘다. 민지야, 너 동성애자지? 괜찮아, 나도 그래. 그 친구, 수연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연은 20살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숨기지 마, 내 인생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수연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만남은 지은과의 그것과 비슷했다 몰래,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러나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감시했다. 한 번은 수연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또 시작이냐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 가두었다.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민지는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을 통해 내려와 수연의 집으로 갔다. 나랑 같이 살자. 수연의 말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실수였다. 지은은 대학 2학년이 되어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SNS를 통해 민지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충격이었다. 민지야, 나 버리고.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왜 그랬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미안해, 언니. 그때는 무서웠어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길어졌고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수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질투했다. 민지, 너 아직 지은이를 사랑해. 그 말은 삼각관계를 불러일으켰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강인하지만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수연은 자유롭지만 불안정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시 시작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내가 진심이라면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가 동성애자예요. 도와주세요. 그 배신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다시 그녀를 캠프에 보냈고 이번엔 더 혹독한 치료를 시켰다. 민지는 그곳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왜? 민지는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약해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가족은 지은을 고소하려 했고 유혹죄를 주장했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지만 비용이 부족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동아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직면했다. 내가 민지를 사랑하는 게 정말 옳은가?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모든 게 그녀를 괴롭혔다. 수연은 후회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사과하러 왔지만 민지는 넌 배신자야 라고 말했다. 수연은 미안해, 질투 때문에 라고 울었다.
이 사건은 세 사람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수연을 용서할 수 없었고 민지는 둘 사이에서 고민했다. 결국 민지는 가족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받아들여주세요.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딸의 자살 시도로 인해 조금 흔들렸다. 생각해볼게 라는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깨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고 민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민지는 21살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살아 라는 말과 함께 지은은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별은 길었다. 미국에서 민지는 자유를 느꼈지만 외로움도 컸다. 현지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지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시차와 거리로 인해 점점 멀어졌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민지를 그리워했다. 회사 동료 중 하나, 혜린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혜린은 26살로 바이섹슈얼이었다. 지은 씨, 나랑 데이트할래? 그 제안은 지은을 흔들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혜린의 따뜻함은 매력적이었다. 지은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한 번의 데이트를 허락했다. 그날 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에게 말해야 해.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언니, 어떻게 그래? 영상통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은 미안해, 외로웠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건 관계의 균열을 키웠다. 민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한국계 미국인인 소라. 소라는 23살로 개방적인 성격이었다. 민지, 내가 좋아. 소라의 고백에 민지는 동요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복수하듯 소라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끝이야. 그 메시지는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혜린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민지에게 있었다. 회사에서 LGBTQ 권익 운동에 참여하며 그녀는 사회적 변화를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지게 하자 그 활동 중에 그녀는 부모님과 재회했다. 어머니가 지은아, 집에 와 라고 연락한 것이다. 지은은 가서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지만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조금 누그러졌다. 민지는 미국에서 소라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한국의 가족이 그리웠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고 민지야,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대답했다. 그 변화는 민지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소라는 한국에 가면 나 버릴 거지 라고 불안해했다. 민지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이 떠올랐다. 귀국한 민지는 지은을 만났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언니, 아직 사랑해. 그 물음에 지은은 항상 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혜린과 소라의 존재가 장애물이었다. 네 사람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대면했다. 혜린은 지은 씨를 포기 못해 라고 했고 소라는 민지 내 거야 라고 주장했다. 이 상황은 감정적 폭발을 일으켰다. 민지는 모두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우리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이 대면은 각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민지가 상처받은 걸 후회했고 민지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지은을 버린 걸 자책했다. 혜린과 소라는 그들의 관계에 끼어든 대가로 고독을 느꼈다. 결국 민지는 소라와 헤어지기로 했고 지은도 혜린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고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25살과 24살이 되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활은 평화롭지 않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여자 둘이 사네,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승진이 취소되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상사의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개인사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버텼지만 가족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한 번은 민지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 그 말에 민지는 엄마, 저 지은 언니랑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이런 죄를 어떻게 라고 울었다. 그 사건 후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언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지은은 함께라면 이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는 LGBTQ 단체에서 활동을 늘렸고 시위를 주도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그 외침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었다. 민지는 그 상처를 보며 언니, 그만해. 위험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변화 없인 우리 미래 없어 라고 주장했다. 이 의견 차이는 다툼을 불러왔다. 너는 항상 가족 생각만 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너는 사회만 봐 라고 대꾸했다. 그 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민지는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며 지은 없이 사는 삶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리움이 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 저 행복해요.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내 엄마 설득해볼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지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지은이 시위 중에 다쳐 입원했다는 것.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 미안해. 지은은 괜찮아. 내가 와줘서 라고 미소 지었다. 제외한 두 사람은 관계를 재정비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은의 전 상사였던 사람이 그녀의 관계를 SNS에 폭로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고 지은은 해고되었다. 민지는 내가 도울게 라고 했지만 그녀의 글도 비난받았다. 동성애자 작가? 불매, 사회의 정죄는 두 사람을 궁지로 몰았다. 지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안 돼, 싸우자 라고 말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구하고 미디어에 호소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인터뷰는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가족들도 압력을 받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부끄러워 라고 말했고 민지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한탄했다. 이 상황은 각자의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나? 민지는 밤마다 고민했다. 지은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개인 희생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거기선 동성 결혼 가능해. 하지만 그건 모든 걸 포기하는 선택이었다. 친구들, 가족, 직장. 민지는 아빠가 아프신데 라고 망설였다. 지은은 내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이민 준비 중 민지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말기야 라는 진단. 민지는 모든 걸 중단하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아빠, 용서해. 아버지는 민지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지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어머니는 지은이랑 살아 라고 말했다. 그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날 혜린과 소라가 와서 축하했다. 축하해. 옛 연인들의 축복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구.
입양할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한국에서 가능할까? 라고 물었다. 그들은 입양기관에 문의했지만 동성 커플은 안 돼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현실은 그들을 좌절시켰다. 지은은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용감하다라고 칭찬했지만 보수단체는 사회를 망친다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지원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성공은 대가를 치렀다. 지은은 스토킹을 당했고 위협 편지가 왔다. 죽어라. 그 공포는 두 사람을 흔들었다. 민지는 보호를 위해 총기를 고려했지만 한국법으로 불가능했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무관심은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이 나라를 떠나자라고 결심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 짐을 싸며 그들은 지난 날을 회상했다. 많이 힘들었네. 하지만 함께였으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동성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입양했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다. 가끔 방문하며 변화를 목격했다. LGBTQ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지은의 책이 그 변화에 기여했다. 민지는 우리 덕분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우리가 포기한 게 많아. 그 말은 그들의 희생을 상기시켰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랑은 이겼지만 사회는 여전히 싸워야 할 적이었다. 당신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